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엄지척 버튼 있습니다. 먼저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고요. 댓글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에코프로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그 이후로 갈 수가 있는 2차 전지와 전기차 핵심 부품 종목들 자료집으로서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100%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현재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포인트들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 수혜 기업들까지 전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거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고 해당 자료집 무료로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여러분들에게 이 중요성 굉장히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 후로 이제 뭐 최근 들어서만 100% 정도 가량 급등이 나왔는데 아직도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현재 이 이후로서 여러분들이 나머지 또 담으셔야 되는 종목들까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그룹 상장사 6개 시총 합이 100조를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 2차 전지의 가치가 아직도 저평가다라는 분석입니다. 현재 중남미 리튬 삼각지대 글로벌 리튬 매장량의 56% 정도를 지금 현재 아르헨티나, 칠레, 볼리비아 이 세 개 국가가 쓸어 담고 있는데 지금 얘네들이 해당 리튬 채굴을 100% 국유화를 지금 현재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양극재 기업이다라고 하던가 배터리 기업들이 이 채굴 기술력이 없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이 리튬 삼각지대 진출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저순도에서 그리고 불순물의 이런 리튬 염호에서 리튬을 추출을 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기존의 리튬을 추출을 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이제 비가 오지 않는 쪽에서 계속 이제 증발을 시키는 마치 이제 염전에서 소금을 채취를 하는 그런 구조로서 진행이 되는데 그 기존 공정 대비해서 현재 이 포스코 그룹의 리튬 추출 기술 같은 경우는 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리튬 프로젝트가 확대 추세입니다. 포스코 그룹이 아르헨티나 염호 외에 그 다음으로서 대박 기회를 잡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포스코 그룹 6개 상장사 시총 5년 만에 3배 이상이 급증을 했습니다. 그룹 시총이 100조를 돌파를 했고요. 재계 서열 5위에 진입을 하게 되면서 지금 아직 2차 전지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되지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세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지금 한투 쪽에서는 전기차 시대에서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될 기업으로 포스코 홀딩스를 지목을 했고요. 글로벌 2차 전지 시장을 포스코 홀딩스가 사실상 지배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 내에서 리튬과 니켈 이거를 원자재를 채굴을 하게 되면서 이거를 통해서 리튬을 통해서 수산화 리튬으로 정제를 하고 니켈과 코발트를 섞어서 양극재 중간재로 만들고요.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리사이클링이나 지금 현재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리튬 사업들이 바로 포스코 홀딩스 쪽으로 귀속이 되고요. 뭐 기타 이제 철강이나 수소 같은 경우도 매출이 포스코 홀딩스 쪽으로 찍히겠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양극재와 음극재의 지금 현재 실적이 찍히게 되면서 전구체 같은 경우도 양극재 이전 물질 전구체 사업 같은 경우도 포스코 퓨처엠 쪽으로 찍히게 됩니다. 에코프로 그룹과는 이 부분이 가장 다를 수가 있겠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전구체가 에코프로 쪽에 붙고요.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BM에는 오직 이제 양극재 쪽만 진행이 되게 되는데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전구체 같은 경우도 포스코 퓨처엠 쪽으로 진행이 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계 유일하게 양극재와 음극재를 동시에 생산을 할 수가 있는 기업으로서 현재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그러니까 리레이팅이 재평가다라고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포스코홀딩스는 당연히
철강 기업으로서만 평가를 받았는데 철강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수익성이 5% 정도 내기가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매출이 어마무시하게 난다라고 하더라도 해당 시총이 크게 평가를 높게 받기는 힘들죠. 근데 2차 전지 사업 특히나 뭐 이러한 리튬 니켈 수산화 리튬 사업 같은 경우는 기본 20%에서 40%까지도 영업이익률을 끌어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은 매출이다라고 하더라도 훨씬 더 가치가 높은 사업이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2차 전지 사업에 대한 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아직도 시작을 안 했다는 평가, 그래서 아직도 저평가다라는 지금 분석들이 계속되고 있겠습니다. 지금 포스코그룹 같은 경우는 아르헨티나 리튬 염호 강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호주 필바라와 함께 리튬 강산에 대한 지분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튬을 자연에 있는 이 원자재를 채굴을 하고요. 그 채굴을 한 원자재를 가지고 배터리급의 고농도의 탄산 리튬으로 정제를 하게 됩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 고농도로 탄산 리튬을 정제를 한 걸 그대로 배터리에 쓸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LFP 배터리가 되겠죠. LFP 배터리는 이제 중국 배터리이기 때문에 3원계 배터리로 쓰기 위해서 프리미엄 3원계 배터리로 쓰기 위해서는 이 탄산 리튬을 다시 한번 수산화 리튬으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까지 포스코홀딩스 쪽에서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서 2030년 중국을 제외를 한다라고 했을 때 세계 1위의 리튬 캐파가 확보가 되게 되면서 포스코홀딩스가 세계 1위에 중국을 제외를 해야 되겠죠. 중국을 제외를 한 리튬 1위 기업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리튬 매장량 1위 국가 같은 경우는 칠레, 그리고 이제 생산량은 1등이 호주에서 나타나고 있겠습니다. 현재 일단 칠레가 가장 많은 매장량을 가지고 있겠고 잠재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리튬 같은 경우도 가장 많기 때문에 굉장히 칠레를 포함을 한, 그러니까 칠레 근처에 이러한 리튬 매장이 어마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해당 칠레 같은 경우는 리튬 산업을 국유화를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이 리튬의 매장량이 가장 많은 지역, 이 리튬 삼각지대가 칠레를 포함을 해서 볼리비아 그리고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포스코가 관건을 가지고 있겠죠. 여기에다가 더해서 근처에 있는 중남미, 멕시코 같은 경우는 해당 국가들 대비해서 돈이 그나마 많은 국가겠죠. 그래서 멕시코 같은 경우는 사실 리튬이 매장이 되어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얘네가 자본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러한 돈이 없는 볼리비아나 아르헨티나 얘네들에게 어느 정도 이 리튬 채굴에 대한 자본을 제공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지금 카르텔 형식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 모두 리튬 국유화 계획을 밝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 전지가 지금 현재 전략 광물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국가 안보로서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석유 같은 경우도 석유가 굉장히 이 전략 자원으로서 오펙이 뭐 석유를 뭐 감산을 한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석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생산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서 물가가 올라갈 수가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리튬도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겠죠. 그러면서 이 리튬의 관권을 확보를 한 게 그러니까 직접 채굴을 하는 권리가 확보를 하는 게 더더욱 어려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칠레나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난한 나라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리튬이 자원이 대규모로 이제 지금 그 매장이 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 리튬이 그렇게 중요하게 쓰이지는 않았는데 현재 이 리튬이 전 세계적으로 이 전기차 쪽이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갔겠죠. 근데 이거를 지금 현재 개발을 할 수가 있는 자본력이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제 외부에서 자본들을 조달을 받던가 내지는 이제 뭐 다른 기업들에게 같이 협력을 통해 가지고 자기 나라들을 이제 개발을 해 나가야 될 텐데 결국에 기술력이 좋은지 안 좋은지에 따라 가지고 경쟁 업체들을 배제시키고 선택을 받을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리튬 삼각지대 국가들에게. 그래서 이 기술력이 어떤 기술력이 중요한 것이냐. 지금 현재 리튬 삼각지대 그러니까 리튬 매장 국가들이 이 리튬 광산의 지분을 100%를 보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리튬을 채굴을 하는 기업, 이 기업의 49%만 지분이
확보 가능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거의 지금 이제 매장 국가로서 굉장히 대규모로 그러한 좀 투자 금액들이 필요해질 수가 있겠죠. 지금 이 비슷하게 예전에 사우디가 석유를 개발을 하던 당시 때를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사우디의 석유 개발 같은 경우도 원래 미국 주도로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인제 이 지분이 점차 아람코가 돈을 벌게 되면서 이 지분을 강제적으로 좀 이제 매입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인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리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구조로서 100% 국유화 체제로서 진행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리튬 광산 100%는 매장 국가가 보유를 하되 이 채굴 기업이 49%, 나머지 51%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매장 국가 국영화 기업이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돈을 벌게 되면서 5년에서 몇십 년 시간을 두게 되면서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이 지분을 살 돈을 국영 기업이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돈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 지분을 취득을 하고 해당 개발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에 이 지분을 매입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조항이 분명하게 명시가 될 거다. 그래서 이게 점차적으로 아람코처럼 100% 국가가 이러한 리튬의 채굴, 그러면서 이러한 모든 밸류체인을 다 가져가게 되는 그런 구조로서 지금 현재 진행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리튬 카르텔이 글로벌 매장량, 글로벌 리튬 매장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이러한 지분만 중요한 게 아니겠죠. 다른 이제 외부 기업들 제외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얘네들에게 지분을 가져간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력까지도 넘겨달라라고 요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이 리튬을 추출을 하는 기술력을 전수해달라, 이거를 이제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수를 해줄 기술력 자체가 없으면은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리튬을 추출을 하는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지금 이제 볼리비아의 리튬 생산량은 글로벌 생산량의 1%도 안 됩니다. 지금 칠레 다음으로 가장 많은 리튬에 매장이 되어 있는데 생산량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리튬 개발이 거의 안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중국의 중심 거한 기업, 그리고 이제 러시아 우라늄 원 그룹에서 볼리비아에다가 리튬 공장 2개를 설립을 하는 발표가 들어갔고요. 14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나라 돈으로 2조 가까운 대규모 금액이 지금 투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3개월 안에 리튬 공장이 착공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올해 2월 같은 경우도 이미 중국의 CATL 쪽에서 10억 달러 규모의 리튬 프로젝트를 최종적으로 지금 계약이 체결이 들어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리튬의 개발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중국과 러시아 기업들에서 이런 거를 뚫어낼 수가 있었느냐. 지금 현재 남미 국가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스페인의 침략을 받는 등 굉장히 이제 열강 시대에 있어서 식민지 쟁탈전이 많이 있었죠. 남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또 침략을 많이 받았었고, 그러니까 외국 기업들이 광산의 채굴을 하는 것들을 일종의 수탈로서 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광산 채굴만 하면은 안 되고 나라의 산업 자체를 부흥시켜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우디 같은 경우도 그냥 사막에, 그럼 뭐 가난한 나라에서 얘네가 석유를 개발을 하게 되면서 엄청난 자본력을 토대로 중동이 지금 이제 글로벌 에너지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지배력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원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중국의 CATL 같은 경우는 볼리비아의 리튬 프로젝트를 어떻게 따냈느냐, 리튬 채굴을 넘어서 배터리 생산 라인을 구축해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CATL 쪽에서 2월에 볼리비아 쪽하고 협상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최종 계약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배터리 공장 같은 경우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었겠지만 결국에 리튬 공장 이후에 얘네들이 이제 양산 체제가 잡히게 되면은 곧바로 배터리 공장을 지어 버리게 된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전체 밸류 체인이
확대가 되어 가게 되면은 굉장히 그 국가의 GDP가 급격하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워낙 못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지금 첨단 산업이 들어오게 되면서 특히나 이 배터리 산업 같은 경우가 엄청나게 매출을 뿜어내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극적인 그런 상승 효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향후 이런 식으로 리튬 채굴 생산 시설부터 배터리 생산 체제까지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전기차 생산 공장까지도 들어올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럼 전체적으로 엄청난 국가의 부흥이 기대가 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단순히 광물만 채굴을 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산업적으로 이러한 지금 이제 후발 그러한 이제 생태계들을 국가에다가 지어달라. 그래서 산업적으로 이 리튬 매장 국가에게 기여를 해줘야 이 리튬 프로젝트가 통과가 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저순도 불순물 리튬 추출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리튬이 같은 뭐 양이라고 하더라고 리튬이 더 많이 그러니까 퍼센테이지가 뭐 리튬의 농축 퍼센트가 뭐 만약에 3%다 내지는 다른 쪽 같은 경우는 5%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거의 리튬 매장이 2배 이상이 더 많은 거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물은 다 날려버리기 때문에 동일 면적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저순도인 리튬 염호 같은 경우는 개발의 대상이 지금까지 되지를 않았어요. 채산성이 안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리튬만 섞여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흙탕물이나 아니면은 다른 이러한 이제 뭐 칼륨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섞여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은 다 이제 빼고 완전히 고순도 리튬으로 정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불순물이 많은 리튬 염호 같은 경우도 개발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저순도나 불순물 리튬 염호에서도 리튬을 직접적으로 추출할 수가 있는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지금 세계적인 기술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초에 이제 지금 포스코 그룹 쪽에서 가지고 있는 리튬 염호 같은 경우도 채산성이 굉장히 적어서 다른 중국 기업들에서는 사가지도 않았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지금 일단은 사놓고 이 지금 추출 기술력이 상용화되니까 아르헨티나 염호의 그러한 이제 가치가 굉장히 몇 배가 뛰어줄 수가 있겠죠. 원래는 개발이 불가능한 부분이었는데 포스코의 기술 덕분에 개발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중남미 그런 리튬 국가들이 향후 이 사우디 아람코처럼 리튬 산업의 전반적인 그러한 것들을 국유화 체제로서 진행이 되려고 할 텐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러한 기술력이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그룹이 굉장히 경쟁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거겠고요. 지금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이러한 원자재를 직접 채굴을 하는 것부터 양극재도 만들어 줄 수 있고 향후 이러한 이제 리사이클링 체제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그러니까 2차 전지 사업에 있어서 풀커버 밸류체인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쟁 업체들 대비해서 이 리튬 삼각지대 사업 기회가 굉장히 크게 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이미 LG 컨소시엄을 통해서 인도네시아에서 대규모 니켈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내에서 인도네시아가 이제 세계 1위 이 니켈 매장 국가이면서 니켈 생산 국가이기도 하겠죠. 지금 니켈을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채굴을 하게 되면서 이 니켈과 코발트와 망간 같은 경우를 잘 섞어 가지고 중간재를 만들고요. 이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전구체를 생산을 하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양극재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배터리까지 이 모든 것들을 인도네시아 현지 생산 체제를 구축을 하는 지금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시장이 그래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진출을 했죠. 그러니까 현대차의 생산 공장 같은 경우도 인도네시아에 지금 이제 구축을 하게 되면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 정부 쪽에서 원하는 것처럼 리튬 이 원자재만 먹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인도네시아 내에서 해준다.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가 들어주게 되면서 그 요구사항을 들어주게 되면서 지금 이 사업이 추진이 될 수가 있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과 비슷한 형식으로 리튬 삼각지대 같은 경우도 K배터리가 컨소시엄 형식으로서 진출이 될 수밖에 없겠고 다른 이제 양극재 경쟁사들 같은 경우는 리튬을 직접 채굴을 하고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그렇고 LNF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직접 채굴을 하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포스코가 대박 기회를 잡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이 리튬 삼각지대 같은 경우는 미국 IRA의 핵심 광물 국가에 포함이 될 것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포스코그룹 같은 경우는 경쟁사 대비해서 압도적인 리튬 추출에 대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고요. 중남미 시장에 있어서 리튬 사업이 확대가 되게 될 텐데 지금 현재 포스코그룹 쪽에서 중장기적인 목표로서 발표를 하고 있는 목표 매출이 훨씬 더 상회를 하는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때 리튬 생산이 본격화가 될 것이고요.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아직도 받고 있는 이 저평가가 대대적으로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 말씀을 드리게 되면서 포스코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업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서 더 많은 사업 기회들이 열리고 지금 현재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포스코 그룹이 훨씬 더 위대한 그룹으로 위대한 기업으로 바뀌게 될 것이 기대가 되고 있겠습니다. 여러 지금 현재 포스코 그룹과 함께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고 이 포스코 그룹의 성장과 함께 같이 주가도 성장을 해줄 수가 있는 관련된 종목들도 체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원 에너지입니다. 2차 전지 양극재 설비에 있어서 전기 히터 건조기 아니면 뭐 탈철기, 분급기, 회전 쿨러 이런 것들이 이제 2차 전지 양극재 설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반적인 설비들을 전부 다 지금 이제 제조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양극재 소성로 사업까지 추진을 하고 있으면서 포스코 퓨처엠 쪽과 에코프로 BM에게 지금 이제 납품을 해줬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강원에너지가 자회사를 통해서 수산화 리튬 사업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전극 공정에 지금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2차 전지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를 해 나가고 있겠다.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부각을 받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웰크론 한택입니다. 2차 전지 양극재 설비에 있어서 결정화, 원심 분리, 건조, 포장 단계 이런 것들이 이제 리튬에 있어가지고 결정화 설비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방에 진행을 해줄 수가 있는 턴키 설비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런 지금 2차 전지 소재, 양극재 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이런 설비를 포스코 그룹에다가 2차 전지 장비를 지금 공급을 했습니다. 사실 양극재 직접 들어가는 그런 설비다기보다는 탄산 리튬을 수산화 리튬으로 정제를 한다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기존의 이제 리튬 원자재들을 고순도의 탄산 리튬으로 뽑아내는 이런 지금 리튬 채굴의 앞단계에서 쓰이는 그러한 이제 기술력이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포스코 그룹 쪽에서 이 부분이 아직 본격화가 되어 가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매출적인 부분이 추가적으로 장기적으로 부각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용재 회수 설비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친환경적인 설비이면서 이 설비를 통해 가지고 에너지를 절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양극재 제조를 할 수 있는 이 원가를 절감을 할 수가 있는 지금 핵심적인 역할 같은 경우도 기대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외국인의 단기 매수세가 들어와주게 되면서 단기 급등 같은 경우도 기대가 되겠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원준입니다. 첨단 소재 열 처리 솔루션을 전문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양극재 공정의 설비를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장비를 쓰고 어떻게 이제 공정들을 설계를 하냐 이런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지금 고부가 가치 사업으로서 기대가 많이 되고 있겠죠. 지금 설비부터 엔지니어링 사업까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극재에 이어가지고 음극재 소성로 사업을 진출을 했습니다. 결국에 소성로가 바로 열처리 솔루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 뭐 양극재건 음극재건 배터리에 이제 쓰이기 위해서 좀 굽는다, 쿠키처럼 굽는다라는 그런 이제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쓰이는 필수 장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이미 포스코 퓨처엠 쪽으로 납품이 들어가게 되면서 핵심적인 설비 추가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매출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수밖에 없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세대 반고체 배터리 양산 기술을 개발을 하면서요. 전고체 배터리 설비까지도 확대가 될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종목들 같은 경우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에코프로 이후로 포스코 그룹 이후로서 같이 가줄 수가 있는 또 더 많이 가줄 수가 있는 전기차, 자율주행, 2차 전지 등 핵심 종목 자료집 총정리 자료집입니다. 여러분들에게 100% 지금 무료로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2차 전지 투자 포인트들 관련된 종목들 전부 다 지금 이제 정리를 해 놨거든요. 이 부분 꼭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거 자료집 100% 무료 자료집 어떻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핸드폰, 아이폰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앱스토어, 삼성 핸드폰 쓰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 있으실 거예요. 여기 이제 어플 설치하는 데죠. 카톡이나 은행 어플 같은 거 설치하는 데입니다. 여기 이제 들어가셔서 검색창에다가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 아니면은 급등 타이밍 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생긴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하는 데가 나옵니다. 설치하시는 것도 100% 무료고 안쪽에서 이용을 하시는 것도 전부 다 무료니까 안심하고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당일 급등이 예상이 되는 종목부터 상한가 그 이상까지 갈 수가 있는 종목들 매일매일 찍어 드리고 있고요. 장전 시황과 함께 당일 단타 관심주들 같은 경우도 공유를 드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어플리케이션 이용을 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 핸드폰 번호 같은 개인정보 일절 안 쓰셔도 됩니다. 100% 무료로 진행이 되니까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어플리케이션 이제 들어오셔가지고요. 아래쪽에 이제 테마 차트 분석 있으실 거예요. 이 부분 누르시고요. 그러면 위쪽에 별표 치고 2차 전지, 전기차 부품 총정리 자료집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고요. 아래쪽으로 이제 쭉 내려 보시면은 첨부 파일 부분에 이 부분 누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무료로 받아 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급등 추천주 게시판에서 당일 급등이 예상이 되는 종목부터 상한가 그 이상까지 갈 수가 있는 종목들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찍어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찍어 드렸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 이제 STX 여러분들에게 이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2차 전지 수직 계열화의 다크호스다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이다 말씀드렸죠. 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려서 단기 급등 자리에서 대략적으로 찍어 드리고 나서 100% 이상 2배 이상 급등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와 줬습니다. 최근에 이제 또 찍어 드렸었던 종목 여러분들에게 초전도체 관련주 강조 말씀드렸죠. LS전선 아시아 찍어 드려 가지고 얘 같은 경우도 찍어 드리고 한 이틀 3일 정도 만에 상한가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50% 추가 급등이 강하게 이제 또 나와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이 예상이 되는 종목부터 상한가 그 이상까지 갈 수가 있는 종목들 매일매일 급등 추천주 게시판에서 찍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않으시는 게 좋으시겠죠? 증권투데이 게시판에서는요. 여러분들에게 장전 시황과 함께 매일 장 시작 전 30분 전에 당일 단타 관심주들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당일 지금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는 우리 장 시작 전에 체크를 하셔야 되는 미국 증시에 있어서 간략하게 체크하셔야 되는 포인트들 적어 드리고요. 그러면서 당일 이제 여러분들에게 단타 관심주로서 지금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문에 수산물 혐오가 굉장히 극심을 하게 되면서 닭고기나 아니면은 이제 돼지고기 이런 대체재 수요가 굉장히 올라가겠죠. 뭐 윙이푸드 같은 경우는 점상을 가가지고 뭐 잡을 수는 없겠지만 해당 종목들 뭐 많이는 아니어도 한 10%에서 20% 단기 급등 굉장히 강력하게 나와 줬습니다. 이런 종목들 뭐 이제 단기적으로 좀 변동성이 나와 줄 수가 있는 당일 급등이 기대가 되는 단타 관심주들입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10% 20%뭐 1,000만 원, 2,000만 원 찍어서 하루에 뭐 한 100만 원, 200만 원 먹는다. 이렇게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아니라 단타니까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부담 안 되시게 투자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내가 단타로 하루에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벌어가 보겠다. 이런 느낌으로써 진행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재밌게 단타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체크하시기 바라겠고요.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테마 차트 분석 게시판에서는요, 급등이 유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테마주, 종목, 업종, 섹터들 매일매일 정리를 해가지고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요.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의 실전 매매 도움이 되실 수가 있는 핵심 정보들 매일매일 분석을 해가지고 영상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급등 타이밍 수고했다라는 의미로 영상 나가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엄지척 버튼 눌러주시고 퇴장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댓글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요.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